자, 안녕하세요. 들마탐정TV의 별탔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복선인가 우연인가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3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백이 말투에 관한 동백과 자영 대사. 두 번째, 10시 10분 까불이와 김복주는 과연. 세 번째, 부적이 뭐니 보인다. 자,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동백이 말투에 관한 동백과 자영의 대사. 자, 이 장면은요, 동백과 자영의 첫 만남인데요. 자, 영화는 초반 10분, 드라마는 1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영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지금 동백꽃 필 무렵처럼 까불의 정체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한 이런 영화에서는 특히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장면이 동백과 자영의 첫 만남인데요. 이 부분에 나타난 대사가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영의 대사만 따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둘이 첫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동백씨 그 말끝을 맺을 줄 몰라요? 했는데 텐데 계속 말끝을 흐리시네? 그거 봐, 지금도 그러잖아. 그게 본인은 그게 귀엽다고 생각하나 봐. 이런 식의 말을 해요. 즉 동백이의 말투를 지적하는 모양새죠. 근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뭐뭐 했는데, 텐데 이런 말투의 특징이 있죠. 이런 말투의 끝에는 뭐가 붙죠? 했는데, 점점점, 텐데, 점점점처럼 이렇게 말줄임표가 보통 붙죠. 그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자, 이게 뭡니까? 까불이의 어떤 그 메모 같은 데 보여지는 특징이죠. 1, 5차 살인사건, 1차부터 5차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지. 모두에서 발견된 까불이 메모의 특징이 뭡니까? 위 사진처럼 기억을, 쌍기억을 M점처럼 쓴다라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그 마지막에 어때요? 점점점. 마침표 3개를 쓰죠. 즉, 동백의 말투와 까불이의 메모가 어떤 비슷한 어떤 말투? 혹은 특징이 있지 않을까요? 좀 재밌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10시 10분 까불이와 김복주는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이 장면이 뭡니까? 지난 한 26회인가 28회인가 이쯤인데요.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향미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끝났어요. 향미가 죽죠? 전날 10시 5분에서 그 다음날 10시 5분 어떻게 해서 카운트다운 하면서 결국 죽은 걸로 나오는데, 그때 좀 있다가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가 오죠. 까불이 전화가 오죠. 그래서 배달 어떻게 되냐고, 밤에 배달 되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세기쯤 사는 한 까불이 목소리가 나오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직접 오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때 웃기게도 동시에 동백 엄마의 알람 소리도 울립니다. 10시 10분에. 그래서 까불이가 전화 온 시간이 10시 10분인데 그때 마침 동백 엄마의 알람도 울리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제가 이 10시 10분이라는 시간이 까불이의 출연 혹은 까불이 활동 시간이 10시 10분인가? 이렇게 생각해서요. 제가 이전부터 저는 시계에 대해서 어떤 수상한 점이 많아서 뭐 글도 쓰고 했는데 시계 다시 복습하면서 이제껏 드라마에 나왔던 모든 시계를 장면을 다 분석해 봤어요. 근데 그 어떤 장면에서도요, 10시 10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8시 뭐 33분, 뭐 8시 20분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없어요. 9시 20분 이렇게 있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의외의 장소에서 10시 10분이 가리키는 시계가 보입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실까요? 바로 지난해 32회에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까불이하고 소장이, 변 소장이 그 김복준 씨 찾아가서 어떤 자문 구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떤 분입니까? 1회 택시에 탔던 특별 출연했던 기억도 있고요. 김복준 수사관입니다. 32회도 1화에도 나왔고, 최근에 32회도 나왔죠? 근데 그때 저 뒤에 시계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정확히 10시 10분입니다. 그렇게 찾아 헤맸던 10시 10분이 뜬금없이 여기서 보입니다. 김복준 씨는 형사 출신이자 범죄학 연구원이고요. 그 유명한 화상 연쇄살인사건 조사에도 관여했습니다. 범죄 관련 어떤 자문 역할로 TV에도 출연을 자주 하십니다.
물론 특별 출연이라서 김복준 씨 자체가 극에서 큰 역할을 할 거라. 뭐 이 사람이 즉 김복준 씨가 뭐 특별 출연한 사람이 까불이다. 뭐 이런 생각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뭔가 상징하는 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영심이처럼. 여러분 지난해 영심이 보여줬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도대체 영심이가 누구길래 맨날 그 용식이가 까불이 조사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변소장이 맨날 그랬어. 야, 너는 그냥 영심이네 마늘밭이나 가봐. 계속 나오죠. 대체 용심이 누구길래 그렇게 애타게 찾을까? 근데 드디어 나왔죠, 지난해. 근데 웃긴 게요, 이분이. 우리가 그래서 영심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영심이가 까불이 잡는데 아주 큰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요. 그분도 1회차 특별만 출연하고 끝나버렸어요. 촬영 마감해버렸어요. 잠깐 끝나고. 근데 웃긴 게 영심이의 대사를 보면 참 이상합니다. 길가에 핀 어떤 쭉정이도 뭐 다 이유가 있네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뭐 이야기를 들었다 보면요. 마치 돌을 깨우친 사람 같아요. 도인인가? 무당 같기도 하고. 어떤 운명론적 이야기, 어떤 인연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집 누르기를 통해 깨우쳤다고 합니다. 대체 뭐 이런 소리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까불이 찾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줬던 영심이는 이렇게 허무하게도 너무나 허무하게도 도인 혹은 무당 같은 소리만 하다 퇴장해버립니다. 뭐죠? 10시 10분이라는 매개체로 통해서 관련되고 있는 까불이와 김복준 무슨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첨예한 관심사로 보였던 영심이가 도인 혹은 무당 같은 소리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작가가 이렇게 했을까요? 특히 영심이 같은 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대체 영심이가 뭔 비밀을 갖고 있길래 까불의 결정적 키포인트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어도 뜬금없는 소리만 하다가 퇴장합니다. 마치 도인 혹은 무당 같은 소리만 하다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세 번째, 부적이 많이 보입니다.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1회, 특히 이런 범죄 추적 어떤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베이스가 있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1회에서 참 많은 게 보여집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1회 그 장면이 이거였구나, 이걸 의미하였구나 라는 게 참 보여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1회는 참 많이 또 봤어요. 본 것만 한 10번은 넘은 것 같고요. 특정 씬, 특정 장면을 컷 단위로 분석하고 반복해 본 거는 뭐 수십 번은 될 거예요. 근데 이래 아주 재밌습니다. 각덕순, 아까 동백과 자양의 첫 대사, 처음이 중요하듯이 각덕순의 즉 영식 엄마의 첫 등장도 아주 중요한데요. 영식 엄마가 첫 등장해서 어디 가나 봤더니 뜬금없이 무당집을 갑니다. 무당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아따 이 뒤에 V쪽 보이시나요? 부적 많이 보입니다. 많이도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등장하는 게 이 둘이 있는데 등장하는 게 여기서 이 각독순과 동백이의 첫 만남입니다. 무당집 있는데 동백이가 까멜리 오픈했다고 개업했다고 알리는 떡을 갖다 주러 와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둘이서 야야 우리 용식이 결혼할 것 같냐 하니까 용식이 토끼다 어쩌고저쩌고 토끼 같은 그러니까 토끼 같은 마누라 만나냐 하는 거냐 하니까 아니 토끼는 용식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근데 인연이 있는 동쪽에서 온다고 동쪽 어디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동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백이 근데 이 화장 보이시나요? 이 귀신 같은 화장 이 제 사진으로 캡처가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정말 이상합니다. 귀신 같죠? 뭔가 싶었어요. 뭘 들고 오는가 가만히 봤더니 팥떡입니다. 그런 거죠. 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전래 어떤 전통적 의미의 팥이 뭡니까? 기업집에서 특히 팥의 의미는 나쁜 애군을 쫓아내주는 거죠.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기업했다고 무당집에 이런 귀신 쫓는 팥을 들고 왔네요. 재밌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영식이 쭉 계속 보여주는 장면에서 영식이는 참 상을 많이 받았죠. 의인이잖아요.
뭐 다 때려잡잖아요. 은행 강도도 잡고요. 오토바이 훔치는 사람도 잡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길거리 폭치기 하는 뭐 사람도 잡고. 그래서 상 많이 받아요. 그래서 특채로 경찰에 채용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수많은 상들을 보여주는 어떤 장면이 끝에 뭐가 보이냐? 근데 여기도 부적이 보여요. 어떤 크죠? 부적이 여기만 끝나냐? 그거 아닙니다. 이 장면 애들도 부적은 많이 보입니다. 덕순이가 아까 여기 점집에서, 무당집에서, 예? 무당집에서 부적을 써하세요. 써 부적을, 나중에 호주머니에 넣어줍니다. 넣어주기도 하고요. 덕순이 집에 나중에 이후에인데요. 이후에도 덕순이 집에는 참 부적이 많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부적이 많이 보일까요? 처음에 저는 이 드라마 진짜 귀신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촌덕이었을 때 같은 귀신 드라마인 줄.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이걸 쭉 보다가 깜짝 놀란 게요.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등장인물들의 비현실적인 모습들, 해리성 정체장애, 즉 다중인격적인 측면이 많이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다중인격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아주 재밌는 걸 찾았어요. 해리성 정체장애, 다중인격. 다중인격을 이제 해리성 정체장애라는 전문 용어로 부르죠. 근데 다중인격을 해리성 정체장애라는 전문 용어로 부르기 전에 예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중인격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중인격을 가리키는 용어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빙의입니다. 즉 귀신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거 찾고 약간 소름 끼쳤는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동백과 자양의 대사에서 보여지는 말투의 유사점. 동백이 말투와 까불이 메모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점점점. 마침표 3개. 이런 거. 두 번째. 10시 10분을 매개체로 까불이와 김복주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거기에 플러스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영심이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 세 번째. 부적이 참 많이 보이는데 부적. 귀신을 쫓는 게 부적이죠? 그죠? 근데 다중인격을 예전에 가리켰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리켰던 또 다른 말이 빙이라는 거. 근데 좀 재밌지 않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어떤 재미있는 미스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